자, 유모차 말고 개모차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아이 구경하기가 정말 힘들죠. 제가 1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애기들이 뭐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어떤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삑삑 소리 나는 그 신발 있잖아. 삑삑삑삑 하면서 애들이 막 걸어 다니면 그 애들 쳐다보고 있고 막 이런 것이 익숙했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애기라는 게 없었어. 애기가 없어. 애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유모차를 보는 일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모차가 없어진 자리를 뭐가 채웠냐? 이제 개모차가 채운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도 한국 저출산을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모차가 뭐 이렇게 많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개모차도 필요는 하죠. 왜냐하면 이제 강아지들 이제 워낙 관절도 안 좋고 노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책은 시켜야 되는데 애가 걷질 못하는데 어떡해? 그러면 이제 여기 실어가지고 가는 거죠. 개모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유모차가 없어진 자리가 이제 개모차가 이제 거길 차지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제 개모차가 훨씬 더 많이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모차랑 이제 개모차 판매 비중을 보면은 23년 기준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아마 24년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43%가 유모차인데 개모차는 57%다. 이미 역전을 했다. 그래서 아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도대체 이게 저출산 얘기를 하면서 뭐가 문제일까를 뒤지고 봤더니 아이가 줄어든 만큼 반려동물이 엄청나게 늘었네 하면서 가장 신기해하던 게 이 개모차. 강아지 유모차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여기는 아예 실명을 다 오픈을 한 것 같아요. 24세 강승민 씨, 저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개한테 돈을 쓰는 게 더 낫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32세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 김보라 씨는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죠. 그래가지고 그냥 비숑 프리제, 요즘에 비숑 프리제랑 푸드를 엄청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살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김보라 씨니까 김살구겠죠. 김살구를 키우기 위해서 카시트로 변형할 수 있는 반려견 유모차를 꾸몄다. 겨울에는 온열팩을 붙여주고 여름에는 얼음팩을 얹어가지고 유모차를 즐기게 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내가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처럼 살구를 돌볼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라고 말을 했다고도 하는 거죠. 이 신생아 숫자가 반토막이 났죠. 근데 이제 반려견 개체 수는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1, 2년 전 데이터입니다. 아마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2배 반에서 3배 이상 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이가 반토막 나는 거 이상으로 강아지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결혼할 때쯤만 해도 뭐 호텔이나 이런 데는 거의 안 됐었고 그 애견 동반으로 뭘 한다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 애견 카페들 좀 생겨나가지고 야 여기는 뭐 애견 카페가 좀 있네 하면서 사람들이 애견 카페도 좀 가요 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지나가지고 이제 유치원 같은 것들이 생기긴 했는데 10년 전만 해도 이 정도로 많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강아지, 뭐 고양이의 숫자가 이 사이에 급증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펫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육아용품 시장이 아닌 거지. 반려동물 관련된 용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조 원이라는 거예요. 5조 원. 2024년에 펫 시장 규모가 5조 원인데 한국 육아용품이 4조입니다. 4조. 이제는 완전히 이제 역전된 거를 넘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25년. 25년은 6조래요. 6조 원으로 커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앞으로 반려동물 시장은 커질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아 관련된 산업이 이제 펫 관련 시장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유아식을 만들거나 뭐 건강식품 만들던 회사들이 지금 빠르게 반려동물 관련된 식품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예전에 그 어린이집이 그대로 그 요양원으로 바뀌고 뭐 이런 것들 그 짤 돌던 거 보셨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어린이 대상으로 뭐 아기 대상으로 만들던 그런 회사들이 지금 다 지금 동물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펫팸족, 펫미족, 펫코노미 뭐 이런 합성어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뭐 펫팸족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강아지, 뭐 고양이와 나를 약간 동일시해가지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한 뭐 김살구 뭐 이런 거죠. 당연히 내 성을 따가지고 우리 자식이라고 부르고 내가 엄마고 아빠야라고 부르는 게
당연해진 거죠. 거기다가 펫미족 해가지고 펫과 나를 합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은 곧 나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뭐 잘못된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동일시하게 되고 뭔가 약간 그 반려동물, 그러니까 동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이제 생각하면서 약간 뭐랄까 동반자와 그리고 이제 나의 약간 부부 같은 느낌, 뭔가 그냥 영원히 같이 가는 룸메이트 같은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에도 영향을 주면서 반려동물 이제 산업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만 해도 이제 예를 들어 강아지가 이제 죽으면은 뭐 화장을 해가지고 뭐 이거를 뭐 이제 뭐 돌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뭐 신기하다고 하면서 막 뉴스에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졌고 이제는 뭐 장례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그것처럼 이제는 자식처럼 부르는 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럼 강아지 뭐 고양이를 얼마나 많이 키울까요?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 비율이 뭐 15%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제가 막 찾아보니까 이 반려동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통계가 그렇게 막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 사회 구조가 아직 그걸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 기준입니다. 그럼 지금은 한 25%는 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가구가 2023년으로 보면 한 2,20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2,200만 가구의 25%다? 그러면은 한 500만 가구 이상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걸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500만 가구에 반려동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인구로 보면요. 지금 14세 이하를 유소년이라고 부릅니다. 15세 이상부터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15세라고 보는데 14세 이하는 일을 하지 말고 아직은 성장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뭐 반려동물과 이제 동일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케어를 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건 동일한 존재인 거죠. 근데 이 유소년 인구가 548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50만 가구의 반려동물이 있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유소년들이 한 5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 키우는 집이나 반려동물 키우는 집이나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진짜 그 정도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모차를 보는 것보다 개모차를 보는 게 더 많아진 게 어찌 보면 이상하지도 않은 거죠. 자,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골프장이나 뭐 호텔 이런 곳들이 이제 워낙 반려동물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개의 특성이 뭡니까? 얘를 두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개가 분리불안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다 두기도 좀 힘들고 뭐 얘를 어디 맡겨놓고 뭐 다니기도 좀 미안하고 왜냐면 이제 가족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프를 쳐야 돼. 골프는 쳐야 되는데 강아지를 두고 가기가 뭐하네?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제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제 골프장에서 이제 강아지가 뒤에서 캐디처럼 이제 서 있고 나이스샷 자세 괜찮은지를 봐주는 댕댕이 응원 받으면서 라운딩 할 수 있는 곳들도 인기가 늘어나고 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스타벅스에서도 이게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반려동물 뭐 이런 게 식음료 음식점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뭐 규제를 풀어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스타벅스 북한강 R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면은 이렇게 지어놓은 데인데 여기에 뭐 이렇게 반려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놀이터도 있고 안에 가면 뭐 트랙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놀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이 기업들도 빠르게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렇게 오픈을 하는 순간 워낙 많은 인구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왕 가는 거 여길 가겠죠. 거기다 뭐 이런 것들도 많아집니다. 뭐 관련된 보험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금융 상품 같은 것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아이가 된 거죠. 우리 집안에 있는 아이니까 아이 관련해서 보험도 생기고 뭐 관련 상품들도 생기고 하는 일들이 어색하지 않다. 그 수의대 있잖아요. 이 수의대가 제가 20년 전에 그 대학 들어갈 때는 물론 그때도 점수가 낮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 서울대급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서울대급으로 올라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예전에 뭐 어떤 상위 뭐 공과대학 정도, 뭐 중상위 정도의 공과대학 정도랑 큰 차이를 보이지를 않았었는데 지금은 서울대학교 일반학과 중위, 뭐 연고대 정도의 최상위 정도까지 수의대가 올라갔다. 그래서 예전에 저의 기억으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는 수의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아주 막 그렇게 관심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때만 해도 그렇게 돈을 아주 많이 번다라는 인식이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다양한 직군으로 가긴 하지만 돈을 막 많이 번다는 개념이 없었었는데 요즘에 반려동물을 이렇게 많이 키울 줄 알았나? 근데 얘네들은 보험이 없어. 건강보험이 없어.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버시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올라간 수의대 입학 점수도 요즘에 세태를 좀 반영하는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펫 시장이 급성장을 했을까? 이게 어찌 보면은 오늘 할 얘기 중에 하나인데 왜 딩펫 쪽이 됐나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랑 아이가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어색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1인 가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과 사실 그 같이 비례합니다. 이 아이에 비해서 정성과 시간과 돈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 이거는 사실 뭐 키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를 키워본 분 그리고 이제 뭐 반려견 키워본 분들은 아이 대비해서는 돈이 확실히 적게 들어가죠. 거기다가 이제 양육의 기쁨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는 문화가 좀 적어지고 그리고 이제 연애도 잘 못하고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애를 낳을 수 없는 거는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못하지만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그 본능을 막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양육의 기쁨도 좀 느끼고 뭐 외로움도 있고 이런 것들을 겸사겸사 해소하고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 보면은 이제 8년 전이죠. 2016년에 한 500만 가구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800만 가구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년에 한 2배 정도의 속도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 같은 기간 반려동물은 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 반려동물이. 그만큼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반려동물을 좀 이제 키우는 문화도 같이 늘어났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걸까? 아닌 것 같습니다. 옆에 중국 있잖아요. 중국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지금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3년 작년에 1.0명이 됐고요. 아마 올해 1.0명을 깨고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도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을 안 하는 문화 거기다가 뭐 지참금까지 있어요. 중국은 여전히 결혼할 때 처갓집에다가 돈을 내는 문화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까지 따져보면은 이제 결혼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여기도. 그래서 중국도 반려동물이 많나? 라고 한번 찾아봤더니 중국은 몇 마리가 있을까요? 중국은 1억 1,655만 마리. 이 미국 수의사협회에서 추정을 한 겁니다. 중국의 반려동물이 이 정도 있을 것이다. 중국이 약 14억 인구인데 14억 인구니까 당연히 반려동물도 많겠죠. 그래서 약 1억 2천만 마리가 지금 사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는 2억 마리를 넘을 것 같대요. 2억 마리가 넘을 것 같대. 그러면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키우는 중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입양도 막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 안에서 지금 펫페어, 펫 관련돼서 막 전시회도 하고 거기서 막 즉석에서 막 분양받고 막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이 반려동물 산업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은 2030이 거의 반려동물을 키운대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20대, 30대의 한 반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취업도 잘 안 되고 결혼도 잘 안 되고 이제 1인 가구로 계속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장 큰 반려동물 시장의 고객층은 20, 30대의 대졸인데 여자분 이런 분들이 지금 반려동물 시장의 최대 고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런 분들이 아이 대신에 반려동물도 키우고 뭔가 좀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뭔가 좀 위로의 존재 뭐 말 그대로 반려동물이 그런 의미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한번 키워볼까? 왜냐면 애들이 워낙 귀엽잖아요. 거기다가 요즘에 뭐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 같은 거 보면은 반려동물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나도 무심코 키워볼까? 라는 생각으로 키우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 양육보다는 돈이 덜 드니까 괜찮을까 정도로 접근하기에는 사실 이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자, 우선 반려동물 양육비가 올랐다 해가지고 뭐 기사가 있는데 한 달에 뭐 18만 원 정도 들어가요. 뭐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1년 전, 그러니까 2021년 대비 2022년에 약 20%가 상승했다. 2, 3만 원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고작 2년 전인데 지금은 아마 더 올랐겠죠? 그 사이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 정도? 그럼 해볼만 하지 않나? 내가 예를 들어 월급이 뭐 한 3, 400이야. 근데 나는 결혼할 마음이 없어. 근데 월 한 20만 원 정도 내고 그냥 아이처럼 키우자. 그러면 나도 뭐 얘랑 재밌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통계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일 문제는 뭐냐면 병원비입니다. 병원비가 살벌하게 들어간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인간이 내는 병원비가 낼 만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렸다고 해가지고 막 돈 걱정을 하거나 갑자기 뭐 어디가 좀 아프다고 해서 돈 걱정을 하거나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강아지나 뭐 고양이가 아프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애가 이제 노견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돈이 들어가는 수준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귀엽다고 해서 애기라고 생각하고 데려왔는데 강아지는 인간보다 나이를 한 8배에서 10배 빨리 먹죠. 그러니까 조금 키우고 나면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양하는 지금 부양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집이 되는데 문제는 건강보험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살벌한 병원비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 아프고 수술하면 몇백만 원씩 내는 겁니다. 근데 안 낼 수 있나요? 이미 가족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젊은 분들이 무심코 키웠다가 한 몇 년은 잘 키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수준까지 가기도 하는 거다. 자, 거기다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강아지 키우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SNS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사진을 찍어 올리고 누가 또 이쁘다고 해주고 좋아요 눌러주기 시작하면은 애를 또 꾸미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건 또 아이 키우는 거랑 마찬가지죠. 아기들도 귀엽고 이쁘다 보니까 애를 키울 때 엄마들이 옷을 사기 시작합니다. 애를 가지고 약간 패션쇼를 하면서 일종의 그 프린세스 메이커를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서 막 이쁜 곳 가가지고 애 사진 찍고 이런 거에 되게 그 의미 부여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를 이제 강아지, 고양이 가지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도 비교 문화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들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나요? 라는 이 우리나라 이 양육 문화가 여기 들어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개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유치원이라는 게 왜 있지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강아지를 키워본 분들은 이게 또 되게 유용하고 좋다.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뭐 산책도 하고 막 놀기도 하고 하면서 하루 딱 갔다 오면은 애가 체력이 쫙 빠져서 아주 즐겁게 놀고 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기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지. 애가 막 하루 종일 나가서 태권도 하고 막 운동하고 오면은 집에 와서 뻗어서 자는 것처럼 나도 우리 애가 참 이쁘지만 놀아주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유치원 보내놓고 그러면은 나도 편하고 나도 좀 쉬어야지. 맨날 이러고 애한테 얽매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내는 분들이 많다는 거야. 근데 요게 이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서울에 한 10군데를 이제 평균을 내봤더니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하더라. 근데 요즘에 사립대학 있잖아요. 사립대학 1년 학비를 이제 12달로 나눠 보면은 평균 등록금이 한 6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는 이 사립대학 등록금보다 강아지한테 내는 유치원 비용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이제 돈이 점점 더 들어가기 마련인 거고 그것만 합니까? 이제 미용을 해야 됩니다. 강아지 미용이 생각보다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디 내가 갈라 그러면 항상 누군가한테 맡기기도 일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호텔 같은 데 맡기는 경우들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유치원 같은 데도 뭐 이용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의류, 뭐 옷 같은 거 사주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들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이제 사료나 뭐 건강식품 같은 걸 또 챙겨 먹이는 분들도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 오래 살으라고 건기식들이 생긴 거야. 건강 기능식들이 막 생기면서 뭐 간식들도 막 다양해지고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반려동물을 위해서 모든 돈을 다 쓰고 있는 상황이 되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저희 채널에 뭐 다양한 분들이 보지만 2030 세대 분들이 1인 가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조금 심사숙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게 누군가를 양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닐 뿐이지 사실상 사람 하나 키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2030인데 아직 내가 미혼인데 순식간에 내가 미혼무가 된 거야 실제로. 근데 그게 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의지로 이제 입양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잘 키워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그 정도로 심사숙고해서 선택한 건지 아니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한 건지 이건 본인만이 알겠지만 참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된다. 거기다가 내가 지금 누군가를 양육할 시기는 아니잖아요. 정확하게는 내 능력을 키워야지. 아직 나도 다 안 컸는데 뭘 남을 키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나중에 뭔가 반려견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사회에서 좀 적응을 하고 이미 자리도 좀 잡고 내 인생이 앞으로 순탄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뭔가 좀 그런 미래가 그려질 때 이제 양육을 같이 한다. 반려견을 키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수입의 20% 정도는 써야 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데리고 오면 또 앞으로 한 10년, 15년 꾸준히 키워야 되고 나중에 이제 노묘로 될수록 돈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과연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쓸지 몰랐는데 데려왔네요? 라는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팬미족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은 곧 사람 그리고 나와 같은 존재인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키우는 걸 어떻게 돈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냐 이런 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돈돈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강제가 아니잖아.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는 강제 사항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돈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강아지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10년 15년을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거를 안 따져본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돈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 자, 26% 예상했던 것보다 지출이 훨씬 많다. 어떤 곳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적이 있나요? 라고 거기 질문에 대답을 한 사람, 그런 적이 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 26%가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를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돈 때문에 이걸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년에 지금 10만 마리가 버려진대요. 그러니까 매년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가 10만 마리랍니다. 10만 마리. 근데 이 보호소는 이미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보호소에 들어가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뭐 며칠 있다가 입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금 안락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됐죠. 거기다가 요즘에 야산 같은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고양이가 많고 강아지들이 들깨화가 돼가지고 막 모여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그렇게 버리는 건 좀 미안하니까 막 산에다가 갖다 놓고 뭐 몰래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산에 가면은 새가 없어. 고양이가 다 잡아먹어가지고. 들깨들도 몰려다니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지금 커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은 세금을 내라 해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런 거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에 대한 지금 허들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냥 키우고 싶으면 키웁니다. 마치 그냥 로봇 장난감 사듯이 엄마 나 이거 사줘 하면 사주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해 사는 게 아니고 10년, 15년을 살고 돈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 버리는 분들도 많고 유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국민 세금을 가지고 뭐 들고양이들 뭐 중성화도 시키고 막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과연 이걸 이제 국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게 맞나라는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검토하고 있는데 또 반발도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500만 가구가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거의 4분의 1한테 지금 세금을 신설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반발하겠죠. 근데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거든요. 근데 저도 거꾸로 생각하면은 고양이를 키우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없으면 강아지, 고양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고양이나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게 과연 그 고양이, 강아지한테 좋지 않은 거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키울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키우지 못하게 하는 약간 어떤 그런 장벽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면 이게 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좀 일정 부분은 좀 돈을 좀 걷어서 그걸 가지고 이런 뭐 케어하는 비용에 쓰는 게 서로 좋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개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도 아이를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이 될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 키우는 미혼모, 미혼부에서 나중에는 노인 부모님을 봉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는 각오를 하셔야 된다.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키울 자격이 있는지와 능력을 꼭 따져보시면 좋겠고 이런 게 있더라도 내가 지금 좀 젊은 어떤 청년 세대 이런 분들이라면은 내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럴 때 꼭 어떤 좀 내가 인생에서 좀 성공을 하고 싶고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이런 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반려동물 키우는 거를 뒤로 미뤄도 된다. 너무 가볍게 키우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뭐 마음의 힐링이나 행복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도 되게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